안녕하세요. 닥터 시바입니다. 우주로의 꿈을 펼치고 있는 이 남자. 그는 라이브도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인장이던 호리에 다카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를 중심으로 엮어보겠습니다. 호리에는 도쿄 대학 재학 중에 온더 엣지를 창업하며 승승장구하며 2000년 4월에 주식 상장을 하고 2004년에는 경영부진에 허덕이던 라이브도어를 매수, 회사명을 라이브도어로 바꾸면서 그 성장세를 몰아갔죠. 시대의 총아로 불리던 그가 2006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되며 세간을 흔들었습니다. 호리에몬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호리에 다카후미.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호리에는 후쿠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엇인가에 열중한다, 푹 빠진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 하마루는 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호리에의 부모님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팀이 지는 날이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어린 아들을 마당에 정원수에 붙들어 매놓았다고도 하고, 맞벌이를 하던 그의 어머니 또한 외아들에게 폭언을 해댔다고 하죠. 호리에는 총명함을 스스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나이 5살 때의 일입니다. 형제도 없던 그는 같이 놀 상대도 없고 친구 집은 멀고 집에서도 별로 할 거리가 없던 그는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책 중에서 백과사전을 집어듭니다. 이때부터 벌써 무엇인가 집중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몰두하던 그의 성정이 그대로 발현됐던 모양인데요. 어린 호리에 다카후미는 백과사전을 첫 단어부터 가장 마지막 단어까지 하나하나 모조리 읽어버린 것이죠. 사전 속의 단어의 의미를 숙지하면서 몰두하여 읽다 보니 아직 5살 어린아이였음에도 리니어 모터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우주라던가 하는 개념들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그가 평생을 쫓아다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손정희가 졸업한 후쿠오카현에서 제일 가는 구로메 대학 부속 중학교에 입학한 호리에는 이때 즈음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됩니다. 1972년생인 호리에가 성장하는 동안 컴퓨터광인 고등학생 데이비드가 노라드를 해킹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인공지능 조슈아와 게임을 하는 1983년의 영화 월게임을 보고 자극을 받은 데다가 1985년에는 과학의 학원 도시인 스쿠바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장르를 일본 사회에 성큼 들여놓았죠.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히타치 컴퓨터를 선물 받으면서 컴퓨터가 그의 현실 세계에 들어옵니다. 실력이 향상되면서 보다 성능이 좋은 NEC사의 컴퓨터를 사는데 이 비용은 스스로 신문 배달을 하여 번 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로 베이식을 비롯하여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2학년 때는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학습 교재 시스템을 새로운 컴퓨터로 이식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10만 엔을 벌기도 했죠. 어떻게든 대학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었던 호리에는 영어책을 아예 복사, 붙여넣기 하듯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여 도쿄 대학에 합격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호리에는 그 즈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96년 4월 아리마 아키코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엔을 출자받아서 아리마 등과 함께 온더 엣지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당시는 막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하던 여명기에 해당하던 시기로 온더 엣지는 인터넷 시스템 개발 대행업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관리 운영을 하는 회사로 시작했죠. 유명 연예인이나 아티스트들의 오피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 시리즈의 3편에도 등장했던 사이버 에이전트의 후시타 등과도 일을 하면서 급성장하여 2000년 4월에는 기업 매출액 2억 5천만 엔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러던 1996년 어느 봄날 요코하마 중화거리에서 온더 엣지의 세무사를 찾던 호리에는 미야우치 료지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미야우치는 야구를 하던 소년으로 야구 명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27살에 세무사 자격증을 딴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죠. 세무사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미야우치는 인터넷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불꽃이라도 뿜어낼 듯한 정열적인 대학생 호리에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야우치는 온더 엣지의 세무 관련 어드바이저로 활약을 하다가 CFO로 온더 엣지에 입사합니다. 당시 시스템 개발 대행과
데이터 센터 운영을 사업의 축으로 하던 온도 엣지 사람들은 실력만큼은 인정받는 호리에의 괴짜 엔지니어 그룹과 넥타이에 정장을 입은 미야우치가 인수라는 재무 담당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죠. 미야우치는 자신이 만든 투자 자회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M&A를 진행하며 호리에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갑니다. 2000년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점차 모양새를 갖춰 나가면서 미야우치는 호리에를 보좌하는 오른팔로 거듭납니다.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던 라이브도어는 경영부진으로 2002년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2004년 호리에와 미야우치는 이 라이브도어를 인수하는 큰 일을 벌이죠. 당시 라이브도어 스폰서로 온더 엣지와 야후가 손을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이브도어가 이미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야후가 아니라 호리에의 온더 엣지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그 배후에는 당시 2002년 10월 온더 엣지에 이사가 된 야마다 시로가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야후의 사토 칸에게 我々にはどうしてもライブドアが必要なんです。ヤフーはビットから降り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 라며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토는 그런 야마다에게 그럼 야후의 광고를 부탁해야겠구먼 이라며 양보했다고 하죠. 라이브도어 인수 후 부실 경영에서 탈피하고자 재무 담당을 중심으로 한 넥타이 정장 그룹은 조용히 뒤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인터넷 회선 운영을 전문 기업에 맡긴다든지 하여 어떻게든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습니다. 2년 후에는 회사 이름도 라이브도어로 변경합니다. 본사를 롯본기 힐즈로 옮기고 인터넷 말고도 금융 그리고 방송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기세를 몰아가며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라이브도어의 재무 담당 부문의 몇몇은 사실 회사에 상납금이라는 게 있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사용료 명목으로 투자 자회사로부터 라이브도어에 매달 7천만 엔이 지불되었는데요. 이런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던 그들은 자회사 간의 거래는 불법은 아니어서 문제는 아니었으나 이렇게 이익을 바꿔치기 해서 허위 매출액을 계상하는 행위가 당연시되면서 훗날에 불씨가 되었다며 토로했습니다. 2004년 일본의 프로야구 업계는 이래저래 다사다난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사카 킨테츠 버펄로즈와 오릭스 블루웨이브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 구단 측이 선수나 구단의 야구 팬들에게 대한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반발이 거셌습니다. 여기에 일본 동북 지역의 파리그가 도쿄 남서의 세리그와의 격차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일본 프로야구계에서는 구단 수 자체를 줄이자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업계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선수회장이며 포수로서도 유명한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후르타 아츠야 선수가 야구 구단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오너 측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구단주인 와타나베 츠네오가 無礼なこと言うな。分をわきまえなきゃいかんよ。たかが選手が 라고 발언하여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야구팬, 정계, 경제계와 관계없이 온 세상을 들쑤시고 말았죠. 선수들은 일본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이틀간의 폐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호리에는 야구에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야구 구단을 가진 기업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킨테츠 버펄로즈의 인수 과정에 뛰어들었던 거죠. 이때 업계 재편에 의한 구단주 후보로 라이브도어와 라쿠텐이 경쟁하게 되어 IT 업계끼리의 경쟁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결국은 라쿠텐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라쿠텐이 신규 구단주로 결정됩니다. 야구 소년이던 미야우치는 호리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구단주인 요미우리 신문의 와타나베 츠네오를 늙은 방해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경제계에 적을 많이 만드는 등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일을 망쳐버리고 말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구단주들은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건방진 호리에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킨테츠 버펄로즈의 인수권을 계기로 라이브도어와 호리에의 이름은 전 국민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즈음에 미디어로부터 시대의 총알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이 밖에도 2004년 일본 프로야구계는 구단의 여러 부정행위로 구단주가 물러나는 등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해였으나 어찌되었건 소프트뱅크가 다이의 혹스 매수에 성공을 하고 파리그에서는 도호쿠 락텐 골든 이글스가 창설되면서 락텐이 새로운 구단주로 등장을 합니다. 호리에가 얻은 구단은 없었지만 말이죠.
프로야구단의 매수에는 실패했지만 호리에는 출연료 없이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로 라이브 도어라는 회사의知名도를 높여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며 미디어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2005년 2월 8일 라이브 도어는 후지TV를 산하에 두고 있는 일본 방송의 주식을 35%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먹잇감은 당연하게도 후지TV였죠. 그러나 호리에의 방식을 일본의 기득권층은 여전히 좋아하지 않았죠. 안 그래도 여기저기에 안티 호리에를 잔뜩 만들어 놓았기 때문일까요? 호리에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초대회장이던 당시 토요타 자동차 사장 오쿠타 히로시를 만나러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 프레젠테이션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후지TV의 매수라는 성공 깃발은 호리에가 아닌 SBI 홀딩스의 히타오 요시타카의 손에 들리게 됩니다. 이해 여름 뜬금없이 일본의 중요한 선거에 나선 호리에. 당시에 고이즈미 내각의 저항 세력이던 카메이 시즈카를 위한 대항마로 나섰다가 낙마. 그럼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호리에는 다음 꿈을 꿉니다. 바로 소니를 매수하여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을 점령할 기기를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당시 소니의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여 2005년 중반에는 거의 반토막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리에는 그렇게까지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그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그가 알던 모르던 말이죠. 2006년 1월 16일 오후 4시를 넘긴 시각 도쿄지방검찰 특별조사부가 라이브 도어의 기업 압수수색을 위해 록봉기 힐즈 38층 본사 건물에 들어갔다는 번호가 NHK 뉴스에 흘러나옵니다.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는知名도도 높았으며 한때는 제2의 야후가 되겠다는 목표를 잠깐이나마 이루기도 하며 장안에 다양한 화제도 부리던 라이브 도어의 호리에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라이브 도어도 존폐의 기록,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도어의 불법적인 M&A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라이브 도어의 투자 자회사인 HS증권의 부사장 38세의 노구치 히데아키가 오키나와의 캡슐 호텔에서 활복 자살을 하여 호리에나 미야우치 등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기지만 당시 뉴스에 이 소식이 크게 전해지지는 않았죠. 그의 자살 소식이 방송에서 과하게 거론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제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무수한 소문을 뒤로하고 그의 자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밝혀지는 법 없이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호리에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자신은 범죄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기소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26번에 이르는 공판을 거치면서 검찰은 호리에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괘씸죄까지 얹어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반면 재무 부분의 책임자이며 호리에의 오른팔 미야우치는 자신에게 씌워진 용의에 대해 고의는 아니었지만 용의는 인정한다며 용의를 인정하지 않는 호리에가 내가 보고를 하였으니 몰랐을 리가 없다며 호리에와 대립하게 되어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호리에가 체포된 이듬해인 2007년 3월 16일 상장 기업의 책임자로서의 자각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코사카 도시유키 도쿄지방재판소의 재판장은 그에게 2년 6개월을 판결합니다.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08년 2월 22일 도쿄고등재판소는 이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였죠.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결국 호리에는 수감됩니다. 한편 미야우치는 상고를 취하하여 2009년 1월 25일 징역 1년 2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죠.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3월 27일 호리에가 가석방될 때까지 라이브 도어의 이미지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주가도 추락. 결국 구조조정을 겪은 끝에 라이브 도어는 약 900억 엔으로 NHN 재팬에 인수되고 말죠. NHN은 라이브 도어의 서비스와 인재를 그대로 이어나가지만 라이브 도어라는 회사명은 소멸되고 라인으로 변경됩니다. 당시 라인의 사장 이데자와 다케시는 온노 엣지 시절의 동료입니다. 미야우치는 출소 후에는 베트남의 하노이로 이주, 가상화폐 거래회사를 설립, 이외에도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중개회사, 호텔을 경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대 위로 나서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충격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라이브 도어 인수를 위해 야후의 사토 칸에게 고개를 숙였던 야마다는 당시 영국 유학 중이었기에 본인 스스로 의심스러운 회색존이라며
일본에 있었다면 무사할 수 있었을까라며 이런 태풍과도 같은 험난한 시기를 무사히 넘긴 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크래프트 맥주 회사를 창업합니다. 2001년 NEC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던 시마다 켄사쿠는 신천지를 찾아서 호리에의 온도엣지에 합류한 골수 엔지니어 그룹의 한 명이죠. 그는 호리에와 미야우치라는 양 날개가 체포되어 사라진 라이브도어의 네트워크 부분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괴짜 엔지니어들과의 아지트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9년 후 2015년 9월 말 라이브도어가 라인 산하로 흡수되면서 마치 오랜 기간 걸려있던 저주에서 풀려난 것 같다는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그의 오랜 거취를 뒤로하고 떠납니다. 호리의 다가오미도 그렇게 라이브도어와 함께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 후에 오뚜기처럼 변신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예 자신의 수감 사실을 자신의 판매 전략으로 내세운 듯도 보이죠. 그는 수감 중에도 형무소 지금 시리즈를 발표하며 2019년까지 매해 여러 권의 책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소심한 일본 사회는 특히 젊은 세대는 그의 그런 당당한 모습과 총명함, 실력에 은근한 희열과 희망을 느끼는 듯합니다. 2019년 6월 21일자 토요 경제 온라인판은 호리에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호리에는 라이브도어를 이끌기까지 인재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한 기술자들이 라인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며 꽤나 직접 화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죠.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혼다의 자회사인 혼다 에어크래프트 컴퍼니가 2018년 일본에서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혼다 제트 엘리트에 일본 국내 수주를 개시했습니다. 2019년 호리에는 이번 시리즈 1편 IIJ 편에 등장한 치바 코타로, 야마기시 코타로와 함께 공동 구매하여 혼다 제트 엘리트의 일본에서 첫 번째 고객이 됩니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한 그의 꿈은 이미 2005년 수십억 엔의 개인 출자에 의한 프로젝트 Japan Space Dream을 발표할 때부터 알 수 있죠. 2013년 7월에는 테드 삿포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우주 개발에 대한 그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형무소를 출소한 다음 날도 그는 홋카이도에서 로켓을 쏘아올리는 실험을 했죠. 홋카이도에는 다이키초라는 곳에 우주벤처기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호리에가 창업한 회사죠. 제로에서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공상을 그들만의 방법으로 현실화하는 힘을 가진 그룹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액체 로켓으로 작년 2월 19년 5월에는 우주 품질의 시프트 모모 3호기를 쏘아 올려서 고도 113.4km까지 비행하여 민간 기업 단독으로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도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 제로의 개발에 착수했다고도 하죠. 그의 이런 꿈은 어린 시절 백과사전에서 나왔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우주를 동경하며 씨를 심어 그리고 라이브도어 CEO 시절에는 그 씨에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2006년 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며 우주에 관한 모든 꿈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작사의 인공위성 설계 전문가 노다 아츠시가 수감 중이던 호리에에게 로켓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여기서 출발하자며 같은 꿈을 키워오던 만화가 아사리 요시도 등과 여름 로켓단을 만들어 그들과 함께 우주를 향한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섭니다. 노다가 비록 작사의 기술자라고는 하나 자신의 소년과 같은 꿈을 위해 작사의 장비 중 어느 것 하나 연급이 한 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기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포켓머니로 밑바닥에서 만들어간다면 어쩌면 로켓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호리의 열정과 금전력, 영향력이 더해지며 자신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장안의 공장을 찾아다니며 부품 제작을 의뢰하고 노다의 설계 도면에 따라 한 땀 한 땀 이어가듯 로켓을 만들고 실패하고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또 쏘아올리기를 반복해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40대였지만 여름 로켓단의 아재들은 스스로의 소년시대의 꿈을 지금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죠. 어린 시절 보았던 은하철도 999나 미래소년 코난, 건담, 스타워즈 등과 같은 우주 관련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흠뻑 빠져
공상의 나래를 펼치던 그들의 꿈을 말이죠. 지금의 일본 사회는 오타쿠와 같은 실력과 대범한 기업인 호리에게 어쩌면 은근한 기대감에 더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113만 명이나 구독자가 있다는 점이 그를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여기저기 아무 곳에서나 나대며 들이미는 기행자 호리에는 혼내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일본 사회에서 현재의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도 나 대신에 거침없이 질타를 해주는 내 속마음의 대변자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인터넷 산업의 한 축을 그으며 짧고 굵게 존재했던 호리에의 라이브 도어는 라인의 탄생 비화 속의 에피소드로 남았지만 호리에의 또 다른 꿈, 우주로는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일본은 그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